지난 시간에 분하에 상륙한 난카이 지대 선봉부대가 코코다 마을에 이어 코코다 트랙의 데니키까지 점령한 걸 봤는데요. 이 과정에서 호주군은 마루브라 부대장과 39대대장을 모두 잃었고 퇴각 속에 많은 병사들도 잃었으며 급하게 퇴각하는 바람에 많은 물자들 역시 마을에 버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공 수송이나 병력 지원을 바랄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코코다 트랙을 지켜야 하는 마루브라 부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일본군 선발대 요코야마 대령이 코코다 트랙을 따라 전진하기보다 분하에 상륙한 호리 토미타로 소장의 난카이 지대 본대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분하에 상륙한 호리 토미타로 소장은 부대를 이끌고 바로 코코다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17군 사령부에 포트 모레스비 침공을 명령받았을 때부터 이 작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현지 정찰이 제대로 되지 않아 3,500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에 대한 보급선 확보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동을 하면서 드디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분하 고나 지역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차량을 이용한 수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무시강의 다리가 폭파됐다는 걸 확인했고 와이루피부터 코코다 마을까지는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전투 양상을 비춰볼 때 빠른 전진을 통해 보급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고 현지 원주민 마을에서 식량을 탈취하고 호주군이 놓고 간 물자로 우선 보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나기에 들어온 코코다 마을의 활주로를 이용한 보급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니키와 이수라바의 최전선에는 지금까지 연이어 전투를 치른 일본군 144연대 1대대와 같은 연대 소속의 2대대 3대대가 호주군 39대대에 맞서 코코다 트랙 위에 대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39대대를 지원하기 위해 알로라 마을에 53대대가 도착했는데요. 사실 호주군 30여 단의 39대대와 53대대는 이전까지 전투 경험이 전무한 호주 본토에서 최소한의 훈련만 받은 채 급하게 최전선에 투입된 18, 19세로 이뤄진 민병부대였습니다. 8월 27일 일본군은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의 작전은 2대대가 미시마의 동쪽 루트를 따라 기습하여 알로라에 있는 마루브라 본대를 공격하고 1대대가 코코다 트랙을 따라 정면 공격하는 동안 3대대가 서쪽으로 우회하여 호주군 39대대의 후방을 공격하여 경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퇴각하는 호주군을 기습하기 위해 41연대의 2대대가 데니키 마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일본군의 대공격을 1,00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막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너무 뻔한 전투 결과가 예상됐는데요. 일본군의 공격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제21여단장 아놀드 포츠 준장이 자신의 21여단 24대대를 이끌고 코코다 트랙을 넘어 이수라바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마루브라 부대의 지휘를 맡았고 24대대에게 39대대를 지원하라 명령했습니다. 아마 포츠의 지원 부대가 조금만 늦었어도 39대대는 몰살당했을 겁니다. 같은 날 53대대의 순찰대가 미시마 지역에서 일본군의 움직임을 확인하자 포츠 준장은 53대대 2개 중대를 아부아리로 보내 에오라 크릭을 넘어오지 못하게 방어하라 지시했습니다. 츠카모토 중령의 144연대 1대대가 선봉에서 이수라바를 공격하면서 이수라바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39대대와 24대대는 포병부대의 포격에도 자리를 지키며 전방에서 오는 1대대와 교전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호주군의 화력은 일본군에 비해 너무나도 열세였습니다. 일본군의 75mm, 37mm, 3포 등의 중화기에 비해 호주군의 중화기는 3인치 박격포 하나가 유일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의 포격이 잠시 멈췄을 때만 엄폐물에서 나와 전방의 적군을 향해 사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화력에서는 열세였지만 마루브라의 선봉부대는 거점을 지켜내는 데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에오라 크릭의 동쪽 미시마 지역을 지키던 53대대는 일본군 2대대의 공격에 대대장이 사망하고 아부아리까지 적군에게 내줬습니다. 그때 마침 26대대가 알로라 마을에 도착하면서 포츠 준장은 26대대를 긴급히 아부아리로 보낼 수 있었는데요. 이수라바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24대대와 26대대가 속한 7사단은 지금까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추축국을 상대했던 경험 많은 베테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코코다 트랙을 건너오면서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53대대에 이어 26대대를 상대하게 된 일본군은 그들의 거센 저항을 받자 후방에 더 많은 병력이 있다고 짐작하여 더욱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지는 못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한편 최전선에서는 39대대와 24대대가 일본군의 파상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으나 그들은 곧 코코다 트랙의 서쪽으로 우회해온 3대대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들까지 공격에 합류하자 29일
호주군은 점차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쪽으로 우회했던 3대대는 결국 마루브라 선봉대의 측면을 다시 한번 급습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아놀드 포치 장군은 정군에 에오라 마을로 후퇴하라는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부아레에서 2대대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이 16대대는 에오라 크릭을 따라 퇴각했고 이 14대대보다 뒤에 있던 39대대, 53대대도 안전하게 퇴각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방과 후방, 양방향으로 포위 공격을 받게 된 24대대는 본부 중대를 포함해 많은 병사들이 정글에 고립되어 뿔뿔이 흩어져 각자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글 속을 헤매다 42일 뒤에 본대에 복귀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24대대의 지휘관은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후퇴하는 호주군의 뒤를 잡기 위해 서쪽으로 우회했던 41연대 2대대는 정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호주군의 후퇴가 모두 이뤄진 다음 본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9월 1일 마루브라 부대는 에오라 마을에 도착했고 마을 남쪽에 매복 진지를 만들어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퇴각 과정에서 24대대의 병력 손실이 너무 컸고 대대장마저 전사하여 26대대장 알버트 카루 중령이 두 부대를 통합하여 지휘했습니다. 그 사이 일본군의 선봉부대는 교체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까지 선봉에서 활약해온 144연대를 후방으로 돌려 잠시의 휴식을 주고 새로운 선봉으로 키요미 야자와 대령의 제41연대가 나서게 됐습니다. 키요미 야자와 대령은 에오라 크릭 건너 북쪽 능선에 포병을 배치하여 호주군의 포격을 시작했고 41연대도 에오라 크릭을 건너 마루브라 부대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6시까지 거점을 지키던 알버트 카로 중령은 일본군의 거센 공격에 다시 한번 퇴각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이들은 템플턴 크로싱에 다시 한번 진지를 구축했고 일본군을 막아섰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병력으로 일본군 한 개의 연대 병력을 상대할 수 없었고 두 부대로 나뉘어 다시 한번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틀 동안 게릴라전을 벌이며 퇴각을 하던 마루브라 부대는 마율라 능선에 자리를 잡고 진지를 구축하여 일본군의 추격을 막아섰습니다. 에오라 크릭 건너편에 당도한 일본군 제41연대는 이번 역시 포병의 공격으로 호주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41연대는 호주군의 방어선이 취약해진 틈을 이용해 에오라 크릭을 건너 정면으로 공격을 시작했고 서쪽 능선을 따라 측면 공격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마루브라 부대는 41연대에 완전 포위됐고 퇴각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많은 병력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마루브라 부대는 결국 포위망을 뚫고 후방의 에포기 마을로 완전 퇴각했습니다. 사실 양군의 병력과 화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는데도 일본군의 공격을 5일이나 지연시킨 것은 호주군의 용맹함도 하나의 이유였겠지만 근본적으로 41연대장 야자와 대령의 조심성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난카이지대 사령관 호리 소장은 야자와 대령의 조심성 있는 진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그는 후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마사오 쿠스노세 대령의 144연대를 다시 선봉으로 세우게 됩니다. 한편 남서태평양연합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전장 초기부터 연전 연패를 거듭하고 있던 호주군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는 호주군의 전투 수행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미 사령부에 보고를 하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메가더 장군은 호주군의 숫자가 일본군을 앞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병부대의 유무는 양군의 절대적인 화력 차이를 가져왔는데요. 호주군의 포병부대는 모두 포트 모레스비를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방 마루브라 부대는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방 상황은 정확히 알지 못했던 메가더 장군은 호주군 사령관 블레미 장군을 포트 모레스비로 보내 지휘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존 커틴 호주 총리는 이를 승낙하게 됩니다. 한편 호주군은 에포기까지 퇴각함으로써 코코다 마을에 이은 또 하나의 보급 루트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마율라는 트랙의 다른 장소와 달리 정글로 뒤덮여 있지 않아 공중 보급이 가능했고 넓은 평지로 이루어진 덕분에 8월 초부터 호주군은 이 장소를 긴급 보급 루트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군의 유일한 한문의 박격포도 이곳에 강화된 물품이었습니다. 비록 급히 보급 루트로 개발된 탓에 강화 도중 파손되거나 잃어버리는 물자가 많았지만 당장 필요한 음식과 의료품들을 보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루브라 부대의 포츠 준장은 에오라 능선까지 빼앗기자 적군에게 보급품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이곳에 적재된 모든 물자들을 파손하라 명령했습니다. 모든 음식의 포장재를 벗기고 캔 음식은 구멍을 뚫어 오염을 유발시켰는데요. 이 명령은 보급의 문제를 갖고 있던 일본군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진격의 진격을 거듭하면서 보급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분화에 개발되고 있는 활주로는 연합군의 끈질긴 항공 폭격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고나에서 어느 정도는 차량 운송이 가능했지만 그 뒤부터 코코다 마을까지는 현지 원주민과 한국인, 대만인 등의 노동자를 이용해 수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잡혀온 노동자들은 짐을 버리고 정글로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거기다 연합군의 항공기는 쿠무시강 주변에 집중적인 폭격을 가했기 때문에 일본군의 쿠무시강 도하는 야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병부대에서 만들던 다리 역시 항공기 폭격에 부서지고 또다시 만들고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코코다 마을의 활주로 또한 미 항공기의 견제 때문에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일본군은 본격적인 식량 문제를 겪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해 일본군에게 또 다른 안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밀름만에서 전투를 진행하던 일본 육군의 패배 소식과 과달카날 전역에서 건설 중이던 비행장을 미군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일본 대본영은 밀름 방어에 성공한 미 호주 연합군이 분화고나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진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달카날 전역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대본영에서는 가용한 모든 물자와 병력을 과달카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